네, 오늘 잉글리시넷 포럼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김동욱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욱 박사님은 아주 최근에 다독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꼭 좀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김동욱 박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영어 교육 전공으로 또 영어 교육자로 살아가다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이민자로 살다가 20년 정도 살다 20년. 역이민을 다시 오게 돼서 여기서 교편도 잡고 또 우리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수업도 듣고 그 수업을 통해서 이 아래 영어 다독에 대해서 소개받게 되었고, 그 다독에 흠뻑 젖어서 이 아래 전도사가 되었고, 또 그 영어 다독을 가지고 연구하고 박사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논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논문이 어떤 논문이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네, 있겠어요? 서울 수재 종합대학의 학생들, 27명의 학생들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영어 다독 상황으로 즐거움을 위한 자발적인 영어 읽기, 교실 밖에서 그렇게 행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다독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운영하신 거네요. 네, 27명의 대학생들. 네, 네. 그리고 6개월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게 학교 수업이 아니고 네. 수업 외의 것이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시려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27명을 모으시게 된 거예요? 네, 전체 학교에 학생회관이라든지 포스터를 붙였고, 또 제 가능한 수업들은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그 광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또 학교에 있는 인터넷망도 이용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참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북 리포트를 써서 내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자료를 모아서 연구 가치가 있었던 학생은 27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끊어서 갈까요? 그러니까 수업 밖에서 다독 프로그램 운영한다 하고 공지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네. 거네요. 굉장히 많은 학생이 왔고 그 중에서 실제 뭐 중간에 막 빠져나갔을 거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한 학생이 27명. 네, 27명의 학생이 다독 프로그램 6개월간 참여했는데 말씀 계속 이어주세요. 제가 네, 그것이 잘라주셨습니다. 예. 가능하게 한 것은 예. 학교 문을 열고 바로 몇 발자국에 있는 그 카페에서 책을 1000여 권 제가 마련하고 북카페를 네.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등굣길, 하굣길이나 휴식 시간에 얼마든지 가서 오. 책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학교 밖에서의 정말 커피를 마시면서 네. 제 커피 쿠폰도 발행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위한 특별한 저에게는 연구를 위한 마법의 장소가 열렸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한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 부근에 있는 카페를 북카페로, 다독 카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신 거고, 학생들한테는 인센티브로 커피 쿠폰도 사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이 부담 없이 그냥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그럴 수 있었겠네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지 참 궁금해요. 와서 커피 마시고 책도 뽑아서 보고 했을 텐데 학생들이 6개월 동안 다독을 잘 했나요? 네, 답은 뭐 네. 정말 27명이 네. 27명의 결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 달랐구나.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잘한 학생. 평균으로 얘기를 하면 네. 평균 6개월 기간 네. 27권의 책을 읽었고, 평균 네. 읽은 시간, 독서 시간은 네. 548분. 548분 27권씩의 책을 6개월간 평균적으로 읽었다. 네. 네. 네, 좀 더 말씀해 영어 주세요. 독서의 원리가 우리가 아주 네. 쉬운 책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책을 읽은 학생은 100권 이상 읽었고요. 이게 네. 굉장히 간단한 수학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책을 읽은 학생은
더 적은 숫자의 책을 5, 6권 책을 읽은 학생도 있고 아이러니라면 네. 짧은 책을 읽은 학생의 네. 학생들의 네. 더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요. 어려운 책을 읽은 학생은 그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읽은 시간이 더 적었어요, 오히려. 오, 이건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결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벌써 네. 결과가 하나가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짧고 쉬운 책을 읽었던 학생은 독서량이 더 시간과 네. 양면에서 더 많았다. 네. 쉬운 책 읽은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독서를 했고, 어려운 책을 읽었던 학생은 시간을 적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미가 네. 없었나 보네. 네,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네. 불편했는가요? 맞습니다. 네. 네. 네네. 네,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 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학생들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 학생들이 네. 학교에 있는 영어 교육에서 1, 2등급들이었어요, 주로. 좋은 대학에서. 네. 네. 그래서 하셨네요. 네. 한국 영어 교육, 문법, 이 독해 중심 교육에서 참 성공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능 시험도 잘 봤을 것 같고, 네. 영어 잘했던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영어에 대한 네. 이 자신만의 네. 철학도 있고 성공담도 있고 자부심도 또 영어에 있고. 대해서 도전 정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학교 밖에 이 전혀 성적과 관련 없는데도 이렇게 참여해서 끝까지 같이 해줬던 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 아래 우리 영어 다독에 는 굉장히 낯설어 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신념을 네. 좀 내려놓고 네. 아주 쉬운 책을 즐겁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매우 어색하고 좀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실패한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네. 또한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자원을 해서 읽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다독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반대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받아왔던 학생들이 다독을 하려니까 더욱더 어려워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하는 게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읽기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버리고 낮은 수준의 책을 편안하게 문법이랑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읽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얘기네요. 네. 어색해하고 굉장히 어색해하고 네. 어려워하고 네. 그게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그럴 것 같아요.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 가지로 논문에는 여러 가지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20명이 모여니까 가장 각색의 다독이 벌어졌고 또 거기서 쉬운 책을 읽은 학생, 어려운 책을 읽은 학생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고 거기서 또 성공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학생, 또 그걸 못 받아들인 학생도 다수 있었다. 특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더 어려워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학생 개별 반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좀 사례 같은 거. 네. 학생들 27명 중에 한두 사례만이라도 어떤 반응이었는지, 어떻게 달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영어 교육에서 성공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학생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네, 그래요? 그중에서 성공적이진 않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그 결과가 있었던 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제가 별명을 개미라고 지어주었어요. 개미. 네. 개미 하니까 딱 어떤 학생인지 알 것 같아요. 열심히 했구나. 또는 1벌이 되겠죠. 그래서 전철을 타고 오고 가는 개미가 낫네요. 통곡길에 1벌보다. 그 통곡길에서 그 하루에 4권, 5권 정도를 계속적으로 매일 읽어서 100여 권 이상을 읽었고 이 학생의 100억 원 이상? 체험에는 또 이 재미에도 마음을 열고 읽었기 때문에 재미에 빠져들어서 자기 내릴 버스 정류장, 전철 정류장을 놓친다든지 길에 가면서도 우리 핸드폰 보면서 길에 걷는 사람들은 맞지만 책 보며 걷는 사람 못 봤죠? 자신이 결론이 궁금해서
걸으면서 심지어. 책을 읽기까지 하였다고 해요. 요즘 그렇죠? 세상에 스마트폰 보다 그런 경우는 들었어도 네. 책을 보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아, 정말 다독의 마법에 완전히 네. 퐁당 빠진 학생이었네요. 개미 학생. 그 개미 네, 학생의 네, 꿀벌 결과, 학생. 꿀벌 학생은 네. 개미 학생은 네, 100권. 네, 100권 이상. 아. 그래서 결과로는 속도의 증가, 읽기 속도의 증가, 네네. 그 다음에 읽기 레벨의 자연스러운 증가, 네.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책까지도 쉽게 읽게 돼서, 다독의 그 습관까지 완전히 들었고요. 6개월 동안 그냥 읽기 실력이 확연하게 네. 차이가 나네요. 네. 속도나 네. 읽기 수준이 확 뛰고, 네. 읽기 책도 수준이 높아졌겠네요. 처음에 네. 쉬운 거 읽다가. 네, 그림책에서, 네, 네. 이제, 그림이 없는 동화책에서 거의 준 소설까지 이렇게 와우, 넘어갔어요. 그 학생 따로 다시 또 논문 네. 써야 되겠어요. 네, 어떤 네, 학생인지 네. 궁금한데요. 갖다 인터뷰를 해야 되나. 아, 그렇지만서도 이거는 성공 사례고 네. 실패 사례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중에 실패 이제 사례를 안타까운 하나만 안타까운 많아도 경우가 예, 예. 이제 영어 전공자들에게 좀 있었던 경향인데요. 아, 온 학생 네. 중에 영어 전공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오히려 그 학생들이 네. 더 실패가 많았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은 완벽주의자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완벽주의자 학생. 네, 그래서 책 선정부터 네.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책들을 선정하였고 그런데 제가 그 이해도를 보았을 때 이해도는 늘 100%나 99%를 적어내었어요. 즉 한 단어 한 단어를 줄을 치고 사전도 뒤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읽는 시간은 전에 했었던 학생보다는 반의 반 무슨 정도.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네. 일단, 내가 영문과인데, 좀 수준 있는 책을 읽어야지. 창피하니까, 네. 이게, 난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못 읽었어요. 이게 항상 줄을 그어야 되고, 손에 펜을 좀 이렇게 쥐고 이렇게 읽어야 되고 말이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찾아야 돼, 사전을. 과거에. 그랬는데 그 학생이 딱 저 같은 학생인가 네. 보네. 예.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게 소위 그 영어 병인데요. 예. 우리 요즘 그- 학생들도 네. 그런가 보네. 우리 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더라고요. 근데 이 완벽주의자 학생은요, 네. 어디에 갖다 놔도 어느 선생님 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너무나 학습관도 좋고, 아. 네,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제 선생님의 교실에서 영어 선생님 눈으로는 그래야 했지만, 다만, 네, 다독의 입장에서는, 네, 네. 다독의 관점에서는 음, 실패자. 네. 왜 네, 실패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학생의 그 고백이, 네. 저는 모르는 단어 한 단어 지나치지 못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저는 다 한 단어 너무 아파요. 아파요.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마음이 아프구나. 네. 피가 철철 흐릅니다. 네. 이렇게 네. 고백하였어요. 그 학생이 그 말을 진짜 쓴 거야. 네, 아파요. 네. 피가 철철 흐른다. 네, 네. 아니, 그 정도면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정독, 다독의 반대죠. IR이라고 부르고, 이제 다독은 ER이라고 부르는데, 인텐시브 리딩, 정독의 이 몸에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 정독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심지어 아프구나. 네. 이게 참 다독의 큰 걸림돌이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날 셀 수는 없고 인터뷰는 짧게 해야 되니까, 이제 학생들의 반응을 조금 적어두고, 이제 논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논문 결과에서 제일 엑기스만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 다독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 제가 7가지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뿌리 깊은 정독 패러다임의 존재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영어 전공 완벽주의자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뿌리 깊게 존재하였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 거, 이거 너무 유치한 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 정독 패러다임 안에서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즐겁고 편안하다는 것이 전혀 즐겁지도 않고 전혀 편안하지도 않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또한 두 번째 요소로는 재미. 그래서 재미라는 요소를 제가 강조했고 학생들도 재밌었어요 말했지만
그 재미를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성취감, 이것을 책을 한 권을 끝냈어요. 제가 이만큼 이 시간만큼 읽었어요. 라는 거에 대한 성취감에 오는 것이 즐겁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착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국어 책을 읽을 때의 즐거움과는 다른 즐거움이다. 네, 세 번째로는 자율성의 발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훈련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발견한 학생도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읽기 시간의 투자. 이거는 뭐 말하면 입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들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이걸 성취 못한 이하에 원하는 만큼 읽지 못해서 후회한 학생들이 많았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읽기 환경의 부재였습니다. 즉, 주변에 아무도 독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즐거운 영어의 독서에 대한 소개를 받은 적도 없고 아무도 이것을 자기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여섯 번째로는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신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모국어 독서의 경험이 있었거나 어머니가 손을 잡고 도서실을 간다든지 이렇게 경험이 좋았던 학생들은 즐거운 영어 독서가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전혀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은 모국어로도 읽지 않았던 학생은 전혀 이 ER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에게 내재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 ER 책 선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해리 파러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즉 많은 그런 어려운 책들을 읽다 보면 몇 페이지, 챕터 1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중단하고 던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싶은 높은 수준의 지적인 책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과의 괴리, 이것은 우리 한국 영어 교육의 교육자나 모두에게 하나의 숙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유, 네. 7가지를 다 듣고 나니까, 이게 뭐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딴 학생들이지만서도, 결국엔 영어책을 잘 읽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문제점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7가지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거의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정독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든지, 또, 과거의 경험 때문에 가지고 있는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독가는 괴리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부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오는 우리 영어 교육의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면, 좀 잘못된 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초중고 이어오면서 사교육 학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강제적으로 했던 것들이 어쩌면 성인이 돼서 영어 읽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추측까지도 가능하겠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결과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털이라는 연구자의 유명한 이 읽기 모델이 있습니다. 성공 읽기 모델과 또 실패 모델이 있는데요. 이 실패 모델을 보시면 바로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한국 대학생들의 읽기에 그 실패의 모습이 금방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감 있지 못하고 천천히 읽게 되고 읽는 것이 즐겁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읽지 못하고 어느 것을 보아도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순환적인 요소를 소개하면요. 네, 그게 다소간 관련된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된다는데요. 이것은 자료가 쉽다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책을 이해를 잘하고 또 읽기가 그래서 즐겁고 빨리 속도 있게 읽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많이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독의 원리 그대로네요. 예. 네.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연구 결과 좀 더 얘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예. 네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네. 예. 네. 저는 또한 그 ER의 변화를, 인식의 변화를 비유법을 통해서 좀 큰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는데요. 네. 메타포 연구라고 네. 하셨는데, 저도 그거 참신했어요. 그거 전혀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메타포 연구를 해가지고 그 ER 학생들의 유형을 갖다가 한번 네. 설명하셨잖아요. 네. 예. 한번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이 비유법 연구는 ER하면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그 시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령의 집이라는 유령이었는데요. 그거는 ER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보지 못한 학생이 많았던 거예요. 유령의 집. 네, 약간의 두려움과 네. 호기심. 유령의 집이라는 메타포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대한 거네. 그러네. 우리 놀이동산 가서 유령의 집 들어가면 두렵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두 번째는 도라에몽 유행인데요. 도라에몽 하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앞주머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걸 영어를 좀 도구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어 실력이 내 시험 성적이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독은 도라에몽 같다. 셋째로는 먹을 게 많이 나와요. 스낵 타임, 아이스크림, 밀크티 유형인데요. 예, 학생들이 그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네, 이제 기존 수업과 달리 이것은 재밌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네. 즐거움은 계속되었고요. 네. 제가 4개월 한 학기가 지난 후에 다시 이 은유법을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거기에서 변화는요, 즐거움과 영어 실력 증진이란 유형은 계속되었지만 여기서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유령의 집이 사라졌어요. 즉 ER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사라지고 ER이 뭔지를 인식이 생겼다는 또 중요한 지표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가운데도 인식이 생기긴 했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또 새로 등장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침대 위에 곰 인형 유형이었습니다. 편안함이란 것이 드디어 등장하였어요. 침대 위에 있는 곰 인형이다. 이제 누웠을 때 안고도 자고. 책 그런 식으로 접근하네요. 좋네요. 예. 그래서 해보니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즐겁고 편안한 것이 되었다.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는데요. 네. 다이어트. 막상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다이어트 같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못하니까 더 괴롭겠죠? 이런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다이어트 좋은 게 아니네.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다이어트도 항상 그러니까. 네. 뭐,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이런데요. 예.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남은 학생들은 적었어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뜨개질 유형입니다. 이는 읽기가 익숙해지고 읽기 습관이 형성되었다는 건데요.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통해서 옷이 완성되듯이 매일매일 뜨개질을 하듯이 내가 이해를 하게 되었다. 절묘한 비유인데요. 예. 또 하나 너무 재밌어요. 배고픔은 오후 6시가 되면 배가 꼬르륵 하고 밥을 찾게 되듯이 나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ER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진짜? 네네. 정말 배고픈 거 찾듯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완전히 습관 잡힌 건데, 그런 학생이 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8명 학생이 남았는데, 그 중에 4명의 학생이 이 유형이었습니다. 4명의 학생? 많네요, 4명이면. 와, 그러면 되게 성공하신 건데요? 4명이 그렇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하고도 4명이 그런 학생이 나왔다 그러면 성공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좋아. 네. 우리 그 다독 하고 싶어 하시는 교사나 또 교수 또 내지는 연구자가 혹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자신이
매우 그 영어 다독 환경에서 미국에서 20년 살아왔고, 그렇죠. 저 네. 자신이 저희 아이들이 미국 초등학교 다닐 때 네. bedtime 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침대에서 네. 제가 네. 동화책을 읽어주고 네. 그런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 네. 자신이 영어 교육 훈련을 정독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하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론을 배우고 나서 저희 인생의 영어 교육자로서 영어 교육자로서. 네, 저의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았다 그러나요?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네. 똑같이 저의 경험처럼 이것은 이 영어 다독에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냥 이론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직접 체험해서 네.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체험에 따른 네. 긍정적인 신념이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구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신념이 넘어갈 수 좀 있다. 자라나는 것이 네. 굉장히 교육자 네. 자신이 일단 그게 네.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네, 교육자 자신이 네.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도 네, 마찬가지로 네,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체험을 하면 신념이 바뀔 수도 있다. 우리 대학생들도 뭐 어려움을 겪었지만서도 그 사이에 또 많이 변화한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이 다독 교사나 학생이나 또 심지어 연구가까지도 좀 이걸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오해가 있나요? 영어 네. 다독이라는 이름으로 네. 수업도 하고 네. 학교 방과후 활동도 하지만 네. 학생들이 정작 다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정독에 가까운 리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네. 네, 지난번 인터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독인 줄 알았는데 다독이 아니더라.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창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네. 그 순수하고 단순한 네. 이 영어 다독이 네. 정말 우리들의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하의 원리들이 꼭 우리 영어 다독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전 그 영어의 4 skills 네 가지 그게 프리 라이팅의 형식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 뭐 프리 토킹도 될 수 있고 이런 즐거움을 위한 네. 영어 시험 공부가 아닌 매우 나의 실용적인 그 모국 어린이가 모국어를 하는 거랑 배우듯이 비슷한 네, 그런 요소들이 네. 우리의 영어 교육에 반드시 있어야만 네. 유창성의 문이 열리고 네. 결국은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는 것이 영어 읽기의 목적이고 우리 언어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더 유창하게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뭐, 엄청 길게 쓰셨잖아요, 논문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줄여서 인터뷰로 해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